네, 반갑습니다. 안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20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과 뭐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께서 이런 보고서 같은 걸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과거 10년가 아니라 합니다. 2001년층의 저축액은 65%가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실질 가치 정도로 증가한 만큼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대는 12.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20대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의 증가율은 75%라고 해요. 한국의 전 연령대 중에서 20대만 마이너스 통장이 75%가 증가를 했고 저축액은 오히려 역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글로벌 청년들이라고 하면 이게 다 미국의 이제 연간 저축액이 9,20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월급의 20% 이상을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집값들이 소득인데 이거 7.8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만 대출 받아서 가능한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로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한국 청년들은 그런 상황엔 전혀 아니에요. 저축은 감소를 했고 오히려 빚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수도권 집값은 비싸기는 해요. 뭐 그거는 팩트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한국은 수도권의 대부분 다 인구가 거주를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국가는 거의 없어요. 뭐 이 정도면 영토가 있는 도시형 국가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거주 시스템을 욕망한다는 대부분의 저는 당연히 아니긴 한데 대부분 다 수도권의 인서울을 원해요. 아파트에 비교를 하면은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필수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패배감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큰 투기를 하거나 그냥 체념하고 돈을 다른 데 다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비율은 비싼 편이에요. 뭐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뭐 다른 도시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런 도시들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의 서울이랑은 게임이 안 되고요. 서울은 이제 다양한 정책 금융과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소득 대비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는 시장인 거고 지방이 다 몰락을 하면서 그 돈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86년이라고 하는 이게 왜 무조건 다 아파트 사야 되니까 그걸 따지지 말고 욕망이 다 똑같다니까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수능 시험을 보고 똑같은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자체가 다 욕망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략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보통 리스크가 큰 투기를 하고 아니면 투기할 이런 게 없는 경우는 그냥 체념하고 돈을 다 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코인 쪽에 선물 거래는 레퍼럴 유튜버들이거든요. 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월 수익이 뭐 땡땡억이라고 하고 이 재산이 1,000억이랑 강은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돈을 다 누가 냈을까요? 한국의 20대 30대가 다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레퍼럴 링크로 거래를 하면 자기는 다 빈털터리 거지가 된 거고요. 이런 코인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퍼럴 레벨이 있거든요. 1, 2, 3, 4, 5레벨까지 보통은 거래소가 한 70%를 가지고 이 레퍼럴 수수료한테 한 30% 정도 떼주긴 합니다. 아마 내가 100원 거래를 하면 20원, 30원 정도가 이 레퍼럴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런 거래소들은 거의 뭐 4천억, 5천억 벌었겠죠. 한국인들이 낸 수수료만 합쳐가지고 그렇게 또 체념하고 욜로 같이 하는 거죠. 갑자기 뭐 오마카세 같은 게 엄청 증가했었잖아요. 딱 문재인 버블 때 증가했. 근데 이제 이게 돈은 적고 마통이 있는데 버는 돈은 적고 마통이 있기 때문에 박살이 났죠. 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의 자산 거품이 붕괴를 하게 되면서 욜로에서 요노족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무지출 챌린지 있죠.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지갑을 닫으니까 내수 소비랑 자영업이 같이 붕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완전 악순환.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근데 단지 뭐 씀씀이가 크다, 뭐 경제관념이 없다. 근데 다시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과거 일본의 90년대 버블 경제 때도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 현상 그에 따른 인간의 대응은 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사고를 하는 방식인 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뇌와 호르몬의 지배를 받거든요. 때문에 이제 사회에 이런 현상이 만연했을 때는 인간의 행태가 되게 유사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프로그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20, 30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얘네들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얘네가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과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의 수요가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이제 평범한 20, 30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집을 사야 돼 지금 586들의 부동산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아예 소비력이나 이런 게 다 박살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화업지의 잠재적인 수요가 다 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한국은 미래의 수요를 다 땡겨와서 대출로 현재 누리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제 개인의 재무 상황을 봐도 그게 되게 그런 행태가 보인다는. 아니면 다른 쪽으로는 영끌과 비투를 하죠. 코인이나 주식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근데 레버리지로 단기 시장 방향을 맞추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 나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사실 한국엔 노벨상이 없잖아. 그 한강 작가님 빼고. 그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이런 게 쉽지 않은데, 노벨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시는 지인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도 모든 글로벌 트레이딩 대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소거든요. 이게 이제 바코드라는 사람의 그건데, 이런 글로벌 트레이딩 대회에서 20대가 가장 큰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좋은 호구예요, 호구.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왜 안 되냐면은 거래소에는 포지션이 쏠려 있으면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청산시켜버리는 시장 조작 행위가 실제 존재를 합니다. 왜 거래소 사장이죠? 그 사람 이걸로 감옥에 갔어요. 지금 출소하긴 했지만. 그리고 주식을 치면 두세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아요. 미국인 대비해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로 시장 방향을 맞추. 이거는 거의 뭐 자살이나 크게 다름이 없게 되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런 것도 다 정부의 정책도 좀 영향이 있죠. 국가 주도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40, 50대는 꿀을 빨았고 2030은 소외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자리 잡은 4050 대비 소득도 낮고 고용 구조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이제 이거에 기반한 데 부동산 계약은 비싸다 보니까 영끌 비투와 탕진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이 이미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미래의 부동산 중하급지의 경우에는 잠재적 수요자들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제가 계속 중하급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미래에는 얘네들이 돈이 많아도 이게 오를까 말까가 할 거예요. 왜냐면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4050, 60에 비해서 2030이 머릿수가 적잖아요. 그거를 봐서 되게 불안한데, 문제는 이 2030의 재무의 질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지금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 왜 할까요? 뭐 1억도 없는데 태반이니까 1억 모으면 10억 투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왜 증여세 깎아줄라 할까요? 왜 증여하면 이제 막 세금 3천만 원씩 내는데 그것도 왜 없애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모 돈, 어차피 2030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 돈이라도 받아서 부동산 사거나 소비해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니들이 뭐 바보고 포기를 잘못해서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 방향 자체가 현재 모든 걸 다 써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은 뭐 부동산 부양 정책도 뭐 4050들한테 재산을 몰아준, 왜냐면은 이 4050들이 뭐 차도 비싼 거 사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쪽 세대의 소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부양을 시켜버린 거죠. 덕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죠. 20년, 21년이 코로나 때 오히려 장학조들이 살기 괜찮았는데, 그게 부양 효과가 다 끝나니까 미래를 다 땡겨갔기 때문에 다 같이 박살이 나고 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저렇게 하냐면은 이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대라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래 남은 시간이. 그러면은 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투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 뭐 1000만 원도 없다.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자본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괜찮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크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가서 괜찮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배워가면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뭐 20대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단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보신다면 뭐 부모님이 완전 금수저건 돈이 아주 많으면 사실 뭐 실패도 크게 문제가
않아도 뭐 크게 한번 잃어봐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평범한 20대에는 특히 미래 한국에서는 자본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괜찮은데 영구적인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하면 필패하는, 이게 코인, 선물 및 옵션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고, 즉 영구적인 손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청산은 영구적인 손실이 되는. 그리고 또 이 시총이 낮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과도한 집중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여기서 내가 맞으면은 많이 벌겠지만 틀리면 5년을 후진을 하게. 여러분이 이 5년을 후진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몇백만 원, 뭐 작은 돈 몇십만 원이라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계속 익히고 내가 이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제 거 영상 보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 이런 거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그리고 분산 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을 하고요. ETF가 사기인 이유가 이런 거. ETF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에 잘 모르고 지다고 한다면 이 ETF만 사도 무조건 상위 5% 안에 듭니다. 특히 제 주위에서 수익률 가장 좋은 사람은 이 QQQ만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아예 모르고, 이게 심지어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QQQ가 정확히 뭔지도 몰라요. 투자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관심도 없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수익률이 제일 좋아. 이게 ETF의 사기인 거거든요. 투자를 몰라도 수익률이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사기가 바로 이 ETF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는 분산을 하되 시장은 집중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망한다는 거 도대체 왜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특히 자산을 분산 배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홈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시장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는 자산들이나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열등한 시장은 쳐다보지 않고 이게 왜 구조적으로 열등한지를 저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있었죠. 한국 주식이나 리츠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루고, 그 다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중하급지의 경우에는 완전 박살났다. 미래 잠재 수요가 의미가 없는 거고, 상급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이 돈이 아주 많다면 상급지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보통은 돈이 없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 다단계 폰지다. 이걸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구조적인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제 영상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집중할 섹터와 테마를 골라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미국 투자하라고 계속 얘기했죠. 예, 첫 영상부터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비판적이면서도 긍정적이에요. 내가 돈이 만약에 뭐 있다고 한다면은,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 단기채 시장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부채 이런 거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국에서는 노력이란 거를 되게 어릴 때 뭔가 공부하는데 주로 쓰이게 됩니다. 뭔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의미가 있는 노력이 있고 의미가 없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대학교에 가기 위한 수많은 진짜 의미 없는 공부들이 있잖아요. 뭔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를 하는 것. 그래서 뭐 의대에 가면 인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되게 의미 없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대라고 한다면은 뭔가 뭐 문제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딱히 대학교도 안 가고 뭐 그냥 뭐 프리터 같은 걸로 하면서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신다면 주식을 공부를 진짜 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회사나, 근데 이거 이제 미국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 회사는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애플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공부나 리서치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전체 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몇십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심도 있는 투자와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관련 제품이요, 아이폰을 한번 사봐야 되는 것도 써보고, 그다음에 팀 쿡이 발표하는 IR 자료를 다 한글로 번역해서 듣고, 경영자 및 임직원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회사의 구조가 어떻고 의사결정
경쟁 시스템이나 조직 구조 등을 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거를 저는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녀보거나 창업을 해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의사결정과 뛰어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의 그런 프레임이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의미 있는 비중을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을 다 구입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전 체험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면은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아예 너무 어렵다고 보신다면은 그냥 QQ 사시면 돼요. 예,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개별 주식하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QQQ 사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있고 뭔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QQQ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공부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처음 하면은.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트나 빗썸에 일단 가입을 하셔서요. 이벤트부터 참여를 하세요. 이게 보통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업비트는 K뱅크가 있고 빗썸은 KB국민은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좋은 거는 제 돈이 코인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이제 큰 리스크죠. 그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업비트나 이런 이벤트를 해서 그냥 간략하게 돈을 부업으로 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 투자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거 업비트 이벤트 총 3번 했거든요. 제가 다 3번 다 해서 번 돈이 한 몇십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이벤트였어요. 수업 이벤트였는데, 이거를 제가 하라는 이유는 일단은 이 이벤트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투입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코인을 내가 잘 모를 때 우선 한번 배워보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벤트부터 참여해서 천천히 보시고요. 공부도 안 하고 아까 선물 치면은 그런 레퍼럴한테 1000억씩 자산 만들어주는 데만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건 것 같아요. ETF 있죠. 50% 70% 일단 지를 하시고요. 예. 개별 종목은 공부를 하신 분만 사세요. 개별 종목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사시면은 돈 못 벌고 금 10%, 비트코인 10%, 달러 10% 정도 배치를 하면은 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내가 돈이 얼마 있던 뭐 100만 원이 있던 100억이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내가 현금이 들어오면은 계속 이 비율대로 배치를 하면서 점점 내 투자금을 불려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ETF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올렸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ETF는 ESPYG QM인 거고요. 그리고 VUG랑 SCHG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슈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채권 금리에서는 배당주는 크게 매력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이런 기술 발전 같은 게 그런 기업의 BM을 어떻게 바꿀지가 좀 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현재 딱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한국은 미래세대에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미래세대 또한 자본이나 소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부터 단기적으로 소비까지 모든 면에서 장기 침체가 확정적인, AI나 로봇은 생산성을 올려주는 거지 수요를 만들지는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거는 팩트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향이고 이거 실천하는 건 또 각자의 몫이, 쉽게 돈 벌고 빠르게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꾸준하고 우월하게 안정적인 자산에 오래 장투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본인에게 맞는 노력을 본인이 고민해서 하시면 필요한 연구, 뭐 내가 나는 주식을 좋아하니까 주식 공부를 진짜 깊게 해보게, 그렇게 하면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공부 내가 해보겠다 하면 일단 업비트 이벤트부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 수 없는 것에 전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세계가 망한다, 한국 전쟁 난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만 일단 집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되게 명확한 거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숏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왜 영상을 찍냐면은 잘못된 방향에 여러분들이 크게 배팅을 할까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한국에 롱 배팅하는 것은 내가 쫓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거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보통 국가 단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 롱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럼 2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기업 공부나 주식 공부나 코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 없이 뛰어들면은 다 잃게 되는 거고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은 그냥 큐큐큐 사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